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5G 올림픽을 만들고 있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함께 보면서 즐거운 5G 올림픽 또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우리가 5G 올림픽과 관련된 어떤 미션을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이 5G와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미션인데요. 과연 사물 인터넷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미션을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에게 새로운 뉴스가 또 하나 도착했다고 합니다. 어떤 뉴스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5G 올림픽이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이고요. 지금 공항에 비행기가 들어오고 있네요. 이 착륙하고 있는 비행기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걸까요? 다음 주에 개최될 예정인 제1회 5G 올림픽 참여를 위해 각국 대표 선수단이 속속 서울로 입국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5G 올림픽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각국의 대표 선수단들이 속속 서울로 도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많은 선수들이 도착했는지 한번 볼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네, 우리 서울에 있는 공항에 많은 대표 선수단들이 세계 곳곳에서 서울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또 우리를 찾고 계신가 봐요. 5G 기술을 이용해서 선수들을 위한 멋진 IoT 숙소를 만들어줄 수 있나요? 네, 각국의 선수들이 속속 서울로 들어오다 보니 이 선수들이 묵을 숙소가 아주 중요한데요. IoT 기술을 이용해서 선수들의 숙소를 멋지고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IoT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똑똑이를 한번 불러봐야겠죠? 헤이 똑똑, IoT가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비서 똑똑이입니다. IoT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 우리 똑똑이와 함께 이 IoT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oT, 영어 단어죠. 인터넷 오브 띵즈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바꿔보면 사물 인터넷 이라는 뜻이에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들어봤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물 인터넷, 어떤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건가요? 그렇죠. 사물과 인터넷이라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즉, 우리 주변의 생활 속에 많은 사물들이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래서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의 생활 속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기술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물건들이 서로 연결되면 어떤 점이 편리할까요? 그렇죠.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 사용자들을 매우 편리하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사물 인터넷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이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기기들, 기술들을 여러분들도 이미 누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주변에 사물 인터넷이 적용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무엇이 있을까? 사물 인터넷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더니요. 요즘은 보일러를 집 밖에서도 켰다가 껐다가 제어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물 인터넷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스피커에 딱 대고 시리아 혹은 카카오, 헤이 구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TV 켜줘 혹은 불 켜줘, 오늘 날씨는 어때? 라고 질문하는 이런 스마트 스피커 광고나 혹은 TV 속에서 혹은 여러분 생활 속에서 발견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러한 스피커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많은 주변 사물들이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서, 즉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서 사용자들이 훨씬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모든 기술을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G와 사물 인터넷
인터넷, IoT가 만나게 된다면 이 5G의 특성 중에 우리 초연결이라는 특성도 발견을 했었죠. 말 그대로 5G라는 아주 빠르고 대용량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은 사물 인터넷 그리고 사물들과 연결이 된다면 더욱더 빠른 속도 그리고 안정된 기술로 우리 생활을 훨씬 더 편하게 바꿔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5G와 만난 IoT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만의 그리고 우리 멋진 선수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엔트리를 활용해서 멋진 IoT 숙소를 기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엔트리를 이용해서 멋진 IoT 숙소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엔트리 안에 신호라는 속성을 활용하면 마치 5G로 사물 인터넷이 연결이 되듯이 많은 사물들의 다양한 신호를 주어서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만든 멋진 숙소를 예시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만든 IoT 숙소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곳, 바로 선생님이 만든 사물 인터넷 IoT 숙소인데요. 이곳에서는 핸드폰 음성 인식을 통해서 숙소 안에 있는 많은 사물들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어떤 식으로 사물을 제어할 수 있는지 한번 핸드폰을 터치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TV 켜. 짠, 선생님이 TV를 켜줘 라고 말하니까 TV 화면이 딱 켜지는 거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 전등을 한번 켜보도록 할까요? 불 켜줘 라고 하자 불이 켜졌고요. 조금 날씨가 더운 것 같아요. 더워. 네, 덥다고 말을 하자 에어컨이 켜졌어요. 그럼 다시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추워. 춥다고 말하니까 에어컨이 꺼졌고요. 불 꺼줘. 네, 불 꺼달라고 하니까 불이 꺼졌어요. TV도 한번 꺼볼게요. TV 꺼. 라고 하자 TV가 꺼졌습니다. 바닥에 보니 로봇 청소기가 보여요. 방을 조금 청소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청소해. 라고 하자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엔트리를 사용해서 여러분만의 멋진 IoT 숙소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우리 지금부터 엔트리에 접속을 해서 엔트리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멋진 IoT 사물 인터넷 숙소 만들기를 실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엔트리는 크롬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여도 좋고, 혹시 여러분 중에 컴퓨터에 저는 이미 엔트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엔트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접속해도 좋습니다. 저는 크롬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엔트리에 들어왔고요. 작품 만들기에 들어가서 저의 숙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트리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에게 이제 익숙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저희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블록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블록 꾸러미를 일단 다 버려주고 깨끗한 작업 화면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오브젝트 목록들이 나오는 구역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원하면 이 엔트리봇이라는 캐릭터 오브젝트를 사용해도 좋은데 저는 지금 엔트리봇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엔트리봇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곳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멋진 IoT 숙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경을 정해주고 싶습니다. 배경을 정하려면 하단에 더하기 표시를 누르면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추가를 할 수 있는데요. 오브젝트는 다양한 목록 그리고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종류들이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꾸러미로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오브젝트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요. 식물, 그다음에 탈 것, 사람,
환경 등등의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엔트리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배경을 선택해서 배경 중에 여러분이 숙소로 꾸미고 싶은, 숙소로 정하고 싶은 배경을 하나 선택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거실 3이라는 배경을 선택했고요. 스크롤 내려보면 여러분들 다양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멋진 배경 선택해주세요. 자, 원하는 배경을 선택을 했다면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저는 배경을 혹시 실수로 잘못 선택했습니다. 여러 개 중복해서 선택했습니다 하는 경우에도 밑에 내가 빼고 싶은, 제외하고 싶은 배경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X 표시로 취소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배경만 선택한 뒤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추가했더니 멋진 숙소의 배경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실습할 때는 우리 로봇 청소기와 에어컨을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로봇 청소기와 에어컨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한 다음에 물건, 물건을 클릭해 주세요. 물건 목록을 클릭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로봇 청소기 3번을 사용을 할 거고요. 스크롤을 조금 더 내리다 보면 자, 이쪽에 에어컨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에어컨도 함께 눌러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기.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에어컨과 로봇 청소기를 자리해 주면 되겠죠? 자, 저는 로봇 청소기는 바닥 쪽에 놓고 싶습니다. 자, 오브젝트는 이 모서리를 클릭한 채로 드래그 해주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크기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로봇 청소기와 에어컨을 추가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하나가 있었죠. 우리의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은 인터페이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선택해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이 스마트폰이 존재를 하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줬던 영상에 있는 스마트폰과는 약간 모양이 다르지만 이 스마트폰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주었던 스마트폰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스마트폰의 모양을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탭에 들어가게 되면 스마트폰 켜짐 상태를 클릭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에어컨과 로봇 청소기 그리고 스마트폰 오브젝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에 코딩을 해서 우리가 아까 원하는 대로 이 음성 인식을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상단의 블록 탭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자, 이 블록 탭을 사용해서 이 각각의 오브젝트들의 코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핸드폰의 음성 인식을 통해서 신호를 주어서 에어컨과 로봇 청소기를 제어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블록을 새로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 바로 이 속성 탭을 통해서 신호를 줄 수 있게끔 블럭의 성질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를 클릭해서 선생님이 원하는 신호는 총 4가지입니다. 바로 에어컨을 키는 신호, 그리고 에어컨을 끄는 신호, 또 하나 로봇 청소기를 켜는 신호, 그리고 로봇 청소기를 멈추는 신호, 이렇게 총 4가지의 신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호의 이름을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신호는요, 에어컨 켜기라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에어컨 켜기라는 신호를 만들었다면 에어컨 끄기라는 신호도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에어컨 켜기와 끄기를 만들었고요. 로봇 청소기도 해볼게요. 청소 시작이라는 신호와 청소 끝이라는 신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의 신호를 활용해서 로봇 청소기와 에어컨을 조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이 스마트폰을 선생님이 코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스마트폰이란 오브젝트를 클릭한 뒤에 이 블록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클릭해서 음성을 인식하게끔 할 텐데요.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엔트리 중에서도 이 인공지능이라는 탭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라 색깔의 인공지능 탭에 들어간 뒤에 AI 블록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란 뜻이죠. 이 엔트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목소리, 이미지, 그다음 영상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 새로운 블록들이 생겨났는데요. 우리 AI 블록 불러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짜잔, AI 블록 불러보기를 눌렀더니 번역도 할 수 있고요. 비디오, 움직이는 영상을 감지할 수 있고 오디오 감지도 할 수 있고요. 또 글씨, 텍스트를 읽어줄 수 있는, 목소리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오디오 감지, 음성 인식이니까 오디오 감지라는 블록을 선택해 볼게요. 추가하기. 그러면 아까는 없었던 네 가지 종류의 블록이 생겼습니다. 마이크가 연결되었는가, 음성 인식하기,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 마이크 소리 크기라는 블록이 새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블록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스마트폰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은요, 스마트폰을 누르니까 음성을 인식하세요 라는 그 메뉴가 나왔던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선생님도 시작 블록에 가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즉 스마트폰을 클릭했을 때 음성 인식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인공지능 탭에 가서 음성 인식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들도 예시 영상에서 봤던 초록색 커다란 동그라미가 나오면서 음성을 인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사인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음성을 딱 말로 했을 때 TV 켜줘 혹은 에어컨 켜줘 라고 말을 했을 때 제대로 인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 말풍선을 통해서, 말하기 기능을 통해서 나의 음성을 잘 인식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생김새 탭에 들어가 보면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라는 블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하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하기 블록을 가지고 온 뒤에 안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음성을 글씨로 바꾼, 즉 문자로 바꾼 값을 말하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글씨로 바꾼 값을 말풍선으로, 말하기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4초는 조금 긴 것 같고요. 초는 2초간 말하기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명령을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음성으로 명령을 하면 알아듣고 에어컨과 로봇 청소기에게 각각 청소해줘 혹은 청소 그만해 라는 신호를 보내야 할 텐데요. 그 코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흐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으로 가서 만일 참이라면 이라는 블록을 가지고 올게요. 그런데 이 참값에는 무엇을 적을 거냐면 내 음성이 더워라면 에어컨에게 켜짐 신호를 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이 참값에 선생님이 어떤 것을 집어넣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판단에 가면 는, 이꼴, 같음이라는 수식을 가진 이 블록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서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을 넣어줍니다. 자, 선생님은요, 더워라고 말했을 때 에어컨이 켜졌으면 좋겠다니까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이 바로 더워라는 글씨여야겠죠. 선생님이 더워라고 말하면 더워를 글씨로 바꾸고 그 글씨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더워라면 우리는 신호를 보내야겠죠. 시작 버튼에 가서 신호 보내기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근데 어떤 신호냐면 더워라고 말하면 에어컨이 켜져야겠죠? 에어컨 켜기 신호를 보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에어컨 켜기 신호를 보냈고요. 또 이번에는요, 추워라고 하면 에어컨을 끄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또 흐름으로 가서 아까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이 이번에는 더워가 아니라 추워가 되겠네요. 만약에 음성 값이 추워라면 에어컨 끄기 신호를 보내야겠죠? 짜잔, 에어컨 끄기 신호를 보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에어컨에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에어컨은요, 모양이 켜지는 모양도 있고 꺼지는 모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양 중에 우리가 필요한 모양대로 표시가 되게끔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요,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여야겠죠. 생김새에서 에어컨 꺼진 모양.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 에어컨은 꺼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스마트폰 음성인식을 통해서 에어컨이 추워 라는 말을 듣고 추워라는 말을 들으면 에어컨 켜기 신호를 보낸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번에는요, 에어컨이 켜기 신호를 받았을 때를 한번 우리가 코딩을 해볼게요. 에어컨 켜기 신호를 받았을 때 모양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그렇죠. 에어컨 켜진 모양으로 바꾸기를 해야겠죠? 에어컨 켜진 모양으로 바꾸기가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우리 사인 중에, 신호 중에서 에어컨 켜기 말고 끄기 신호도 있었는데 이 에어컨 끄기 신호를 받았을 때는 당연히 에어컨 꺼진 모양으로 바꿔야겠죠. 그럴 때에는요. 옆에 블록 꾸러미에서 블록을 하나하나 가지고 와도 되지만 잘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블록을 선택한 뒤에 코드 복사 N 붙여넣기 하면 같은 블록이 또 생성이 된다라는 점 잘 알고 계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코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주 똑같은 블록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제 우리 화살표를 눌러서 안에 내용을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에어컨 끄기 신호를 받았을 때 에어컨이 꺼진 모양으로 바꾼다 라고 코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로봇 청소기에 관련된 코딩을 해볼게요. 다시 스마트폰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요, 청소해라는 말을 들으면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하게끔, 움직이게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자, 이 블록을 복사해 볼게요. 블록을 복사했고요. 만일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 내 목소리를 알아들은 값이 글씨로 청소해라면 어떤 신호를 보내야 될까요? 그쵸? 청소 시작 신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드를 하나 더 복사할게요. 이번에는 청소 끝이라고 해볼게요. 청소 끝이라면 청소 끝 신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소해 했을 때는 청소 시작 신호, 청소 끝 했을 때는 청소 끝 신호를 보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 로봇 청소기에도 제가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로봇 청소기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나요? 아까 청소해라고 하니까 청소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그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작 버튼을 눌러서 청소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이 청소기가 계속 양옆으로 왔다 갔다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계속 움직이는 것이니까 우리 계속 반복하기를 가지고 와야겠죠. 움직임을 통해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를 가지고 오고요. 10만큼 움직이라면 조금 빠를 것 같아서 숫자는 2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왔다 갔다 할 거니까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라는 코딩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를 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청소기가 뒤집어져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 오브젝트 목록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브젝트 목록에 보면 회전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로봇 청소기의 회전 방식을 선택할 건데 지금 여기 한 바퀴 회전한다라고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일자로 왔다 갔다 하는 회전 방식을 선택해 주어야 로봇 청소기가 형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청소 끝 신호를 받았을 때 청소기가 딱 멈췄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서 청소 끝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오고요. 흐름에 보면 자신의 코드 멈추기. 그래서 코드 멈추기라는 블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청소 끝 신호를 받으면 코드 우리가 이동 방향으로 움직이기라는 코드를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코딩들을 지금 완성을 했고요. 우리가 완성한 코딩들이 잘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코딩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시작하기 버튼을 꼭 눌러봐야겠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스마트폰을 누른 뒤에 에어컨을 먼저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워. 네, 덥다라는 말을 인식하자 에어컨이 작동이 됐고요. 추워. 네, 춥다고 말하니까 에어컨이 멈췄습니다. 자, 로봇 청소기도 작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청소해. 네, 로봇 청소기가 왔다 갔다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청소 끝. 네, 청소 끝이라고 말하니까 청소를 바로 멈추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요, 지금부터 이 엔트리의 다양한 사물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음성인식이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멋지고 편안한 IoT 숙소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엔트리를 활용해서 사물 인터넷을 구현할 수 있게끔 한번 코딩을 해보았고요. 여러분만의 멋진 사물 인터넷 숙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진 숙소 덕분에 각국에서 온 대표 선수단이 아주 편안하게 숙소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멋진 숙소 아주 고마워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미션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 한국에 도착한, 서울에 도착한 선수들이 올림픽 대회 시작 전까지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 훈련을 도와주어야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통해서 선수들의 훈련을 도와주는 방법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즐거운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